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각동사 다음에 왜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와야만 하는가 이 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미뤄뒀던 주격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정의를 내렸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외에서 강의할 때 오전에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성인반 영어였거든요. 10년 이상 그걸 했었는데 해외 사시는 어머니들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선생님, you look nicely가 왜 틀린 문장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거 우리 성인반에서 배웠던 건데 어머니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들이 11학년인데 11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우리 학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자, 또 공부도 잘하는 친구예요. 예의도 바르고. 근데 학교에서 저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들이 you look nicely라고 해서 답을 선택하는 바람에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얘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도 대화하면서 야, 너 오늘 멋져 보이는데 이럴 때 you look nice 이 문장을 1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써봤을 건데 저걸 틀려? 이 아들도 아마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는 you look nice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한국어랑 충돌이 일어난 거죠. 왜냐면 너는 멋지게 보인다. 이걸 영어 어순으로 바꾸면 너는 보인다 멋지게. 영어 어순은 주어 동사 먼저 나오니까요. 저 멋지게라는 말이 한국어로 치면 부사거든요. 멋진 형용사, 멋지게 부사, 나쁜 형용사, 나쁘게 부사, 이상한 형용사, 이상하게 부사, 부드러운 형용사, 부드럽게 부사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멋지게가 한국어로 부사니까 당연히 나이스 멋진 이게 아닌 부사 nicely를 쓴 거예요. 국제학교를 11년을 다녀도 이걸 틀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학생이 이 문제가 틀리는 바람에 이해가 안 가서 선생님께 이게 왜 틀렸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걸 납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투덜투덜거리면서 얘기를 했고 이 엄마가 그러면 내가 배우는 영어 선생님께 여쭤보고 올게 이랬던 거죠. 자, 여러분, 너 멋지게 보인다라는 문장은 영어로 you look nicely가 아니고 you look nice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you look nicely는 너는 보인다 멋지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연스럽죠? 근데 you look nice는 너는 보인다 멋진, nice는 형용사, 멋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nicely를 정답으로 했는데 틀린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이 우리나라 영문법 책에도 있어요. 실제로 대학 입시 시험에도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 이제부터는 책에 나온 설명이고요. 이 책으로 공부하신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설명이에요. 우리말로는 멋지게가 자연스러워서 nicely가 맞는 것 같지만 이건 우리말과는 다른 방식의 영어 표현이라 착각하기 쉽고 틀리기 쉬워요. 그러니 nicely가 아니고 nice라고 알아두셔야 해요. 즉 지각동사 look, sound, feel, smell, taste 이렇게 감각에 관한 동사를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영어는 우리말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말식으로 해석해서 부사 쓰시면 안 돼요. 꼭 외워두세요 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 설명을 저는 고등학교 때도 실제로 책에서 읽었고 지금도 상당수 많은 영어책에서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영어책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일선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 책으로 똑같이 공부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저게 보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나니까 깔끔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대할 때 주어 동사 찾는 게 중요하고 또 동사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이 성질이 못돼 먹어갖고 외국인들 골탕 먹이려고 저 자리에 일부러 형용사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그 이유를 파악 못하니까 책을 쓴 사람조차도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영어책을 쓴 사람조차도 한국어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외워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아마도 지난 주격보호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저 문제의 정답이 nice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수업료 내고 국제학교 11년 다닌 학생보다 실력이 나은 거예요. 그럼 저 문제의 정답이 왜 nicely가 아니고 nice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린 지각동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지각동사라는 건 우리의 오감각에 관련된 동사를 말하고요. 그래서 감각동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자, 우리의 오감각 뭐가 있나요? 보이는 거 시각, look입니다. 냄새에 관한 거 후각, smell. 듣는 거, 청각에 관련된 거 sound. 몸이나 마음에 닿는 촉각, 느낌에 관한 거 feel. 맛에 관한 거, 즉 미각에 관한 거 taste. 이런 동사들을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이 중에 먼저 look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look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자, 우리말 대화를 통해 정확하게 look이 어떤 뜻인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야, 나 머리 했는데 어때? 남자 그럽니다. 응, 보이네. 응? 그러니까 어때 보이냐고. 응, 보인다고. 이기가 맞을래? 그제서야 남자가 응, 이뻐 보이네. 자, 저기서 쓰인 보이네가 바로 look의 뜻이에요. 근데 여자가 원하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에 보인다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야, 나 보이냐? 잘 보여. 이 경우에 보이다는 별도의 추가 정보가 없어도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저 대화에 나온 보인다가 바로 영어의 look 개념이에요. 나 어때 보여? 이뻐 보이네. 옷이 좀 작아 보이네. 이때 쓰인 보이네가 바로 영어의 look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보인다, you look 이렇게만 쓰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look은 보인다인데 어떻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 추가 정보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look 다음에는 동사 look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보이는지 추가적인 정보가 나와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한다면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미 이전 영상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 두 개가 뭐였나요? 맞습니다. 바로 목적어 아닌 보호예요. 그러니까 저 look 뒤에는 목적어든 보호든 나와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이뻐 보이네, 작아 보이네, 멋져 보이네, 을르레개가 없네. 그럼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자동으로 뭐죠? 보호예요. 아, look 다음에 올 말은 보호자리구나. 보호자리 어떤 품사가 오죠? 그쵸, 명사, 형용사가 옵니다. 그럼 you look nice, nicely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괄호는 보호자리입니다. 명사나 형용사가 와야 돼요. 보호자리니까. 근데 선택지는 보니까 nice, 형용사, nicely,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어때요? 보호자리에 부사가 올 수 있나요? 절대 안 되는 거죠. 뭐가 정답? 형용사. nice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직 부사에 대해서는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자, 부사는 보호자리에 쓸 수 있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보호자리는 명사, 형용사밖에 못 온다니까. 그러니까 부사는 자동 탈락이에요. 부사는 하늘이 무너져도 앞으로도 절대로 보호자리에 쓰이지 않습니다. 보호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만 온다고. 그러니까 저 문제는 네가 보호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예전 학력고사 시절 대입시에도 자주 출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수능에는 문법 문제 꼴랑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별로 저런 문제를 볼 일은 없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딱 두 가지 정보만 사용했어요. 그것도 이미 지난 영상들을 통해 우리가 수없이 반복했던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 그럼 목적어나 보호지. 보호자리라면 뭐가 온다? 명사, 형용사지. 이 두 가지 갖고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자, 우리말과 다른 방식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저긴 보호자리니까 부사가 못 오고 형용사가 온다고. 근데 하필 저게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딱 부사처럼 느껴지거든. 그게 자연스럽거든. 멋지게 보인다.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말과는 다른 방식의 표현입니다. 외우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책을 쓴 그분조차도 저기가 보호자리다라는 거를 깜빡해버리신 거예요. 자, 또 대화를 하나 볼까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영화표는 자기가 사. 그리고 팝콘도 자기가 살게. 남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친이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린다? 뭐지? 내가 다 사? 그거 좀 이상하게 들린다?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저 여자가 말한 이상하게 들린다에서도 그거 들린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또 들리다가 우리말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내 말 들리냐? 잘 들려. 이 들리다가 아니에요. 사운드는. 자, 내 말 들려? 잘 들려. 이거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영어의 사운드는 그게 아니고 이상하게 들리네, 멋지게 들리네, 야 그거 무섭게 들린다 야, 이 경우에 들리네요. 즉 어떻게 들리는지 추가 정보가 필요한 동사가 sound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영어로 바꾸면 it sounds strange냐 strangely냐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추가 정보 equal 목적어 아니면 보호라고. 이상하게 들리네, 목적어는 아니에요. 보호자리구나.
그럼 명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선택지가 형용사 부사밖에 없어. 그럼 부사는 자동 탈락인 거예요. 부사가 어딜 감히 보호자리 와. 그죠? 자, 감각동사 feel. 느껴지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느껴지다. smell. 어떻게 냄새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추가 정보가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부드럽게 느껴지네. 감촉이 부드럽네. It feels soft, softly. 정답은 뭘까요? 형용사인 soft가 정답이에요. 이젠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아,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네. It smells bad, badly. 어떻게 맞을까요? 정답은 bad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각동사냐 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호자리냐 아니냐. 보호자리면 어떤 품사를 써야 할 거냐 이걸 묻는 문제라니까요. 이건 지각동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이 공식이 애초부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떠세요 그러면은? Dreams come true. 많이 보시던 문장이죠? 꿈은 실현된다. 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근데 come은 오다라는 뜻인데 실현된다라는 해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꿈은 온다. true. 현실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여러분들 true는요, 사실인, 진실인 이런 뜻의 형용사예요. 우리 주격보 1편에서 배웠잖아요. 자,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뜻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해석이 잘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놈들이지. 꿈은 온다, 진실의, 사실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동사 뒤에 어떤 품사가 있어요? 형용사죠.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던 거 뭐 있어요? 동사 뒤에 형용사 뜻다. 100% 얘는 뭐다? 보호다. 비동사라면 이다라는 뜻이겠지만 비동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 왜? 보호는 이다, 되다로 주로 해석이 되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는 come 동사 다음에 true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보호구나. 그럼 이때 come은 되다라는 뜻이구나. 사실이 되다. 현실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책 보면 또 공식 나와요. come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아니 이걸 왜 외워? 동사 뒤에 형용사네. 그럼 100% 보호구나. 뭐 그렇게 된다는 뜻이구나. 끝. 그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원리를 무시하고 암기만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공부 방법인지 느낌이 좀 오셨으면 합니다. 지각동사 뒤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부사지만 사실은 형용사가 정답이다. 영어는 우리말과 다르니까 그냥 외워라. 그래서 열심히 지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지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외웠더니 저게 뭐냐? come 플러스 형용사가 또 나오잖아요. 이러니 영어 공부하고 싶겠냐고요. 하나 더 볼까요? Let's go crazy. 미국 팝가수 프린스의 노래 제목이에요. 중학교 때 이 노래 제목을 해석하는데 의문이 많았어요. 자, 해석으로 나온 건 미쳐봅시다래요.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실력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go는 가다잖아. let's go는 가자잖아. 그럼 아무리 해석해봐도 가자 미친, 가자 미쳐서, 가자 미친 듯이 그냥 이 정도 해석 외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동사 go 다음에 형용사가 왔다. crazy는 보라는 말이고 그럼 앞에 go는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o crazy는 미치게 되다, 즉 미쳐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미치다. 그러니까 저 노래 제목이 미쳐봅시다, 미치게 됩시다 이렇게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또 나오죠. come 플러스 형용사, go 플러스 형용사 얘네들은 어떻게 되다. 아니 저기 come과 go는 그냥 별반 의미가 없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동사 뒤에 형용사가 온 게 중요하다고요. 동사 뒤 형용사는 보라고. 그래서 동사를 그대로 해석해서 어색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하나 더 볼까요? The milk went bad. 우유가 갔대. 나쁜. 우유가 갔다. 나쁜. 역시 동사 went 뒤에 형용사가 왔어요. 보호죠? 그렇게 됐다란 얘기예요. 우유가 나쁘게 됐다. 즉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well ran dry. 여기서 well 앞에 더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때 well 얘는 명사예요. 더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나올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well 이게 명사로 쓰면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더 심란해. 우물이 뛰었대. The well ran. 그러더니 dry. 말랐대. 아, 우물이 하도 열심히 뛰어서 땀을 많이 흘려갖고 말라버렸나? 동화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여러분들 dry는요. 건조한, 마른이란 형용사. 응?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왔네. 아, 그럼 보호네. 그럼 그렇게 됐다라는 뜻이구나. 마르게 되었다, 말라버렸다 이런 뜻이네. 이걸 모르면 또 공식 하나 추가합니다. run 플러스 형용사.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저런 공식을 선생님들이 칠판에 쭉 써요. go 플러스 형용사 equal, come 플러스 형용사 equal, run 플러스 형용사 equal, get 플러스 형용사 equal 계속 나오는 거야. 한 10개가량 나오죠. 그럼 또 학생들은 그거 열심히 필기해서 외워요.
근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참 문제죠. 자, 문장 하나 더 드려볼까요? He is getting old. 자, get 플러스 형용사 추가할까요? 공식? 그럴 필요 없죠. old, 늙은, 나이가 많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보내. 그럼 앞에 get은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구나. 안 늙게 되다, 나이 들게 되다. He is getting old. 그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공식 추가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모르면 get 플러스 형용사 공식 하나 또 추가되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온다. 동사 뒤에 형용사 왔다고 100% 보호다. 그렇게 되다라고 해석을 해라. 이 원칙만 알면 끝나는데, 게다가요, 이 원칙은요,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주장창 아주 진짜 사골 우리듯이 써먹을 거예요. 진짜 가성비 좋죠. 자, 이제 우리는 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나온 보호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수식어, 이게 보호의 정의인데, 그냥 우리가 여태껏 쌓은 실력 없이 그냥 처음 이 문장을 보잖아요. 분명히 한국어인데, 한글인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딱 보고 난 뭔 뜻인지 이해갔어. 바로 이해해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진짜 천재로 인정해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저 문장을 처음 보면 정말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니까요. 자, 한번 볼게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저 부분을 한번 볼까요? 서술어, 영어로 치면 동사겠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 이게 무슨 말이죠? 주어와 동사를 써서 문장은 성립됐는데 상대방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즉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 나는 될 거예요. 이 문장처럼. 자,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문장,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주어 동사는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계속 훈련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그 불완전한 곳을 보충하여, 여기서 그 불완전한 곳, 영어에서는 어디예요? 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 거야. 그 불완전한 곳, 그 장소는 어디냐? 동사 바로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동사 뒤에 보충한다, 이런 말이 있네요. 보충한다? 집어넣는다고. 그죠? 자, 뜻이 완전하게 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될 거예요. 못 알아들어.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문장이 완전하지 않아. 나는 될 거예요. 가수가 동사 뒤에 한 단어를 보충해서 넣었더니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다. 문장이 완전해졌다, 이런 얘기. 자, 어떠세요? 이렇게 여태껏 보호를 공부하고 저 문장을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앞에 보호에 관한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훈련하지 않고 이 정의만 먼저 보면 진짜 알쏭달쏭해져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앞 두 영상에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문장은 성립됐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추가 정보를 넣어야 한다. 이 말을 주구장창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보호의 정의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호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필수 문법 명사편은 다 마쳤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자, 가산명사니 불가산명사니 이런 좀 더 세밀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확장 문법에서 다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영상은 드디어 형용사 들어갈 겁니다. 형용사 개념 정말 간단합니다. 그 기능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걸 제대로 활용하면 투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끝납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치사까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끝이에요.